1865년 파리, 한 폭의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미술관 안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관람객들은 침을 뱉고 지팡이로 캔버스를 찌르려고 했고, 그런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원들이 급히 투입돼야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려져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여성의 누드화요? 천만에요. 그건 이미 수백 년 동안 그려져 왔던 소재였습니다. 300년 전 완벽한 미녀의 상징 비너스를 그린 작품과 이 작품은 대체 뭐가 다르길래 미술계가 뒤집어졌을까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눈빛. 오늘은 미술사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그림,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 이 그림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관람객들은 비명을 지르고 신문은 음탕하고 더러운 그림이라 비난했습니다. 경멸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이 그림은 근대 회화의 시작을 알린 혁명적인 명작으로 불립니다. 도대체 마네는 이 그림에 무엇을 숨겨놨길래 당시 사람들은 그림을 보고 분노했고 현대 우리는 이 그림에 열광하는 걸까요? 먼저 153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티치아노가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그렸습니다. 침대에 누운 나체의 여성, 부드러운 미소, 살짝 수줍은 듯한 눈빛. 이 그림은 당대 귀족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우아하다, 이상적이다, 신성하다. 그런데 이 여성, 정말 비너스였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베네치아의 고급 매춘부를 모델로 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림 속 여성이 관람객을 직접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선이 부드럽고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모습에서 그녀는 오직 감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뒤로 300년이 흐른 1863년, 에두아르 마네가 똑같은 구도로 그림을 그립니다. 올랭피아. 침대에 누운 나체의 여성. 하녀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고 발치에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 그림의 구도만 보면 티치아노의 그림과 판박이죠.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제점, 이 눈빛이 달랐습니다. 올랭피아는 관람객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은 부드럽지도 수줍지도 않죠. 차갑고 도전적이고 계산적인 듯합니다. 목에는 검은 리본 초커를 하고 있는가 하면 손은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있지만 이는 수줍음이 아니라 의도적인 제스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 하녀는 흑인이죠. 파리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예술이 아니라 모욕이라고 느꼈죠. 왜일까요? 올랭피아는 이상화된 여성이 아니었고요. 그녀는 파리 거리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현실의 매춘부였습니다. 올랭피아는 실제로 당시 매춘부들이 흔히 쓰던 예명이었죠. 게다가 관람객을 직접 응시하는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도 고객이죠? 돈 있어요? 티치아노의 비너스가 남성의 시선을 받아주는 수동적인 여신이었다면 마네의 올랭피아는 남성의 시선을 되돌려주는 주체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그림을 추악하다, 그리고 외설적이다, 또 병적이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한 비평가는 마치 시체처럼 창백하다고 쓰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마네를 미술계의 광기라고 부르기까지 했죠. 비너스는 괜찮고 올랭피아는 안 된다고? 마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술 아카데미가 칭송하는 고전적 누드화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요. 비너스라는 이름만 붙이면 나체도 예술이 되고 현실의 이름을 붙이면 외설이 되는 그 이중잣대를요. 흥미로운 건 똑같은 시기에 알렉상드르 카바넬이 비너스의 탄생을 그렸다는 겁니다. 파도 위에 누워있는 나체의 비너스, 눈을 살짝 감고 관능적인 포즈를 취한 여신. 이 그림은 같은 해 살롱전에서 극찬을 받았고 나폴레옹 3세가 직접 구매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그림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카바넬의 비너스는 환상 속의 여신, 그에 반해 마네의 올랭피아는 현실의 여성을 상징하는 거였죠. 관람객들은 환상 속에서는 편안함을 느꼈지만 현실 앞에서는 분노했습니다. 마네는 이 그림을 일부러 당당하게 또 밝게 인위적으로 그렸습니다. 피부색은 차갑고 그림자 없이 납작한데요.
이는 그가 아카데미의 이상적인 누드화를 고의로 거부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인상주의의 문을 연 근대회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마네가 죽고 나서야 세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890년 클로드 모네를 비롯한 예술가들이 모금 운동을 벌여 올랭피아를 국가에 기증했고 지금 이 그림은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혁명적인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올랭피아를 매일 만납니다. SNS에서, 광고에서, 드라마에서, 이상화된 이미지들 속에서요.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 만든 가장된 모습에는 익숙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진짜 모습에는 여전히 편안함보단 불편함을 느낍니다. 마네의 올랭피아는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누가 당신을 쳐다보는지 신경 쓰는 수동적인 비너스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당당하게 맞서며 당신의 주권을 선언하는 올랭피아로 살고 있습니까?